심야수첩 2024년 4월에 건조한 바람이 불던 파주의 어느 날로 페이지를 넘깁니다. 모든 사건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어떤 사건은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충격적인 파열음으로 시작됩니다. 2024년사 월 10일 오전 10시 35분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의 한 호텔 앞 평온하던 도심의 소음을 찢고 둔탁한 소리가 아스팔트 위를 강타했습니다. 두 명의 남성이었습니다. 호텔 21층 테라스에서 몸을 던진 그들은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들의 육체가 바닥에 닿아 산산이 부서진 그 순간 사람들은 이것을 삶의 벼랑 끝에 몰린 청춘들의 비극적인 동반 자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들도 폴리스라인을 치던 경찰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짐작했습니다. 유서도 없었고 망설임도 없었던 추락, 그것은 세상에 대한 마지막 절규처럼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죽음은 끝이 아니라 더 끔찍한 지옥의 입구였습니다. 두 남자가 뛰어내린 21층 객실, 경찰이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곳에는 기이한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창문은 열려 있었고 봄바람이 커튼을 어지럽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 안에는 두 남자가 두고 감추고 싶어 했던 진실이 누워 있었습니다. 침대 위와 욕실, 그곳에는 두 명의 여성이 숨져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바닥으로 뛰어내린 남자들과 달리 방 안의 여성들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녀들의 손목은 케이블 타이로 결박된 흔적이 역력했고 목에는 누군가 강하게 조른 압박근이 선명했습니다. 쌓이는 목졸림에 의한 질식사, 이것은 스스로 선택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생을 마감당한 명백한 타살이었습니다. 사건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투신한 두 남자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였습니다. 그들은 두 여성을 살해한 뒤 경찰이 문을 두드리는 그 짧은 순간을 견디지 못하고 창밖으로 몸을 던진 것입니다. 가해자가 사망했으니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살인의 이유는 그들이 떨어진 21층 높이만큼이나 아득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생각보다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치정극이었을까요? 아니면 원한 관계였을까요? 현장 감식 결과는 수사팀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남성 2명은 친구 사이였지만 여성 2명은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게다가 여성 중 1명은 사건 발생 하루 전 가족에 의해 실종 신고가 된 상태였습니다. 서로 모르는 두 여자가 같은 날 같은 방에서 2명의 남자에게 살해당했다. 그리고 남자들은 비밀을 품은 채 증발해버렸다. 이 기묘한 사각관계의 미스터리를 풀 열쇠는 부서진 그들의 휴대폰 속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호텔을 예약하던 며칠 전으로 시간을 되돌려야 합니다. 평범해 보였던 두 청년이 어떻게 괴물이 되어갔는지 그 가면 뒤에 숨겨진 균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오늘 심야수첩은 파주 호텔 21층 그 밀실에서 벌어진 잔혹한 사냥의 기록을 따라갑니다. 비극의 씨앗은 언제나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 있습니다. 4월의 파주는 벚꽃이 흩날리는 평화로운 봄이었지만 사건의 주범인 20대 남성 2명, 이모 씨와 김모 씨의 계절은 한겨울보다 혹독했습니다. 두 사람은 친구 사이였습니다. 겉보기엔 그저 PC방을 좋아하고 미래를 고민하는 평범한 청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속내는 이미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올가맨 것은 다름 아닌 돈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가상화폐, 코인 투자 실패로 인한 막대한 빚이었습니다.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간다고 했던가요? 하지만 이들은 잃어버린 돈을 다시 쉽게 채우려 했습니다. 땀 흘려 빚을 갚는 대신 그들은 훨씬 더 위험하고 비열한 지름길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타인의 돈을 강탈하는 것, 그것도 아주 치밀한 계획에 말입니다. 그들의 계획은 즉흥적이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3일 전부터 그들은 움직였습니다. 마트와 철물점을 돌며 물건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쇼핑 목록이 기가 찹니다. 호텔 파티를 위한 와인이나 풍선이 아니었습니다. 케이블 타이, 청테이프, 그리고 흉기. 호텔 투숙객이 준비하기엔 너무나 이질적인 명백한 범죄의 도구들이었습니다. 이 물건들을 가방 깊숙이 챙겨 넣으며 그들은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요? 아마도 죄책감보다는 곧 손에 쥐게 될 돈에 대한 망상으로 들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타인은 그저 돈이 나오는 ATM, 기계에 불과했으니까요. 4월 8일 그들은 파주 야당동의 호텔 21층 객실을 예약하고 체크인했습니다. 그리고 덫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타겟은 두 그룹이었습니다. 첫 번째 타겟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지인 A씨였습니다. 가해자들은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오랜만이다. 얼굴 좀 보자. 내가 코인으로 대박 났는데 좋은 정보 줄게. 거짓된 친절과 호의,
의심 없이 친구를 믿었던 A씨는 그날 저녁 가벼운 마음으로 호텔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문을 여는 순간 다시는 밖으로 나올 수 없다는 것을요. 두 번째 타겟은 일면식도 없는 여성 B씨였습니다. 텔레그램과 구인구직 앱에 올라온 고수익 딜러 모집 공고. 돈이 급했던 B씨에게 그 공고는 동아줄처럼 보였을 겁니다. 가상화폐 거래를 돕는 단순한 업무라는 말에 속아 그녀 역시 제 발로 21층으로 향했습니다. 2명의 남성, 그리고 각기 다른 이유로 초대된 2명의 여성. 가해자들은 가면을 쓰고 웃으며 피해자들을 맞이했습니다. 호텔방의 문이 닫히고 도어락이 철컥 잠기는 소리가 났을 때 그곳은 더 이상 호텔이 아니었습니다.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그들만의 사냥터가 완성된 것입니다. 4월 8일 저녁 파주의 호텔 21층. 육중한 방화문이 닫히는 순간 그곳은 세상의 법과 도덕이 통하지 않는 무법지대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인 지인 A씨가 방에 들어섰을 때 분위기는 밖에서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을 겁니다. 환영의 인사 대신 그녀를 맞이한 것은 차가운 흉기의 날 끝이었습니다. 두 남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들고 위협하며 순식간에 그녀를 제압했습니다. 소리 지르면 죽여. 그들은 호텔방의 TV 볼륨을 높였습니다. 혹시 모를 비명이 복도로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준비해둔 케이블 타이를 꺼냈습니다. 플라스틱이 조여드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A씨의 양손과 발은 결박당했습니다. 이때부터 잔혹한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목적은 오로지 돈이었습니다. 그들은 A씨를 협박해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내려 했고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내게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했던 만큼의 돈이 나오지 않자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결국 A씨는 제압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쌓이는 목졸림. 두 남자가 인터넷으로 검색했던 그 기술이 실제로 사용된 것입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그 이후의 시간입니다. 사람을 죽인 방에서 그들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시신을 방 한구석에 둔 채 그들은 태연하게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배달 음식을 시켜 먹거나 술을 마시며 다음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죽은 A씨의 휴대폰을 들고 마치 그녀가 살아있는 척 지인들에게 카카오톡을 보내 돈을 요구하는 기만극을 이어갔습니다. 시신과 범인이 공존하는 그 기묘한 밤, 인간의 존엄성은 짓밟혔고 공포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아 4월 9일이 되었습니다. 아직 첫 번째 범행의 흔적조차 지우지 않은 그 방으로 두 번째 희생양이 걸어 들어옵니다. 고수익 알바라는 미끼를 문비씨였습니다. 딜러 면접을 보러 왔다는 그녀에게 호텔 방의 문이 열렸을 때 그녀는 방 안의 이상한 공기를 감지했을까요? 낯선 남자 2명, 그리고 어딘가 부자연스럽게 정리된 침대. 하지만 도망치기엔 이미 늦었습니다. B씨 역시 들어오자마자 같은 방식으로 제압당했습니다. 케이블 타이와 청테이프, 그리고 또다시 반복된 협박. 돈 내놔. 그들은 B씨에게도 똑같이 금전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B씨 역시 당장 그들에게 줄 큰 돈은 없었습니다. 욕망에 눈이 먼 그들에게 사람의 목숨은 돈보다 가벼웠습니다. 결국 B씨마저 차가운 객실 바닥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단 하루 사이에 벌어진 2번의 살인. 좁은 호텔 방 안에는 이제 2구의 시신과 2명의 살인자만이 남았습니다. 욕실과 침실, 그 어디에도 몸을 숨길 곳 없는 21층의 밀실. 그제야 그들은 현실을 자각하기 시작했던 걸까요? 아니면 시신을 처리할 방법을 찾고 있었던 걸까요? 4월 10일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그들은 방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피냄새와 알코올 냄새가 뒤섞인 그 방 안에서 파국의 시간은 초침 소리에 맞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살인 신고가 아닌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가족의 애타는 목소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4월 10일 오전 첫 번째 피해자 A씨의 가족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휴대폰 위치 추적 결과 마지막 신호가 잡힌 곳은 파주의 야당동 호텔 인근. 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경찰은 이것이 단순 가출이거나 혹은 사고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잔혹한 연쇄 살인의 현장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오전 10시경 경찰관들이 문제의 21층 객실 문 앞에 섰습니다. 계십니까? 경찰입니다. 문은 완전히 열리지 않았습니다. 틈새로 얼굴을 내민 건 가해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경찰이 A씨의 행방을 묻자 그는 아주 태연하고 침착하게 거짓말을 뱉었습니다. 아, 그 친구요. 아까 술 마시다가 잠깐 나갔는데요. 주변에 있을 겁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대답이었습니다. 방 안에서 비명이나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기에 경찰은 일단 그의 말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A씨가 실제로 호텔을 나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1층 관제실로 내려갔습니다. 이것이 수사의 골든타임을 가른 결정적인 엇갈림이었습니다. 경찰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그 짧은 시간, 객실 안에서는 최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 뻔했습니다. 경찰이 CCTV를 확인하는 순간 A씨가 나가지 않았다는 사실은 들통날 테니까요. 도간에 든 쥐가 된 두 남자, 그들은 항복이나 자수 대신 영원한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오전 10시 35분 경찰이 1층 로비에서 CCTV를 돌려보고 있던 바로 그 시각 호텔 밖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문을 사이에 두고 대화했던 남자가 주검이 되어 바닥에 누워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과 경찰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왜 뛰어내린 거지? 안에 있던 여자 때문에 싸운 건가? 생활고 비관 자살인가? 아직 방 안의 시신이 발견되기 전이었기에 수사의 방향은 남성 2명의 투신이라는 표면적인 현상에 갇혀 있었습니다. 방 안에 여자가 묶여 죽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한 채 경찰은 남성들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의 문은 곧 열렸습니다. 투신 직후 경찰이 마스터키를 이용해 다시 21층 그 방으로 진입했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숨막히는 죽음의 냄새였습니다. 침대 위와 욕실, 싸늘하게 식은 두 여성의 시신, 그리고 테이블 위에 흩어지듯 놓인 흉기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으로 떨어진 남자들은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끔찍한 짓을 덮기 위해, 그리고 법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살인자들이었습니다. 가해자가 사라진 살인사건, 수사팀 앞에는 거대한 벽이 세워졌습니다. 왜 죽였는가? 라고 물어볼 대상이 사라진 것입니다. 사건은 그렇게 영원히 묻힐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미처 챙겨가지 못한 디지털 유령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수사 초반 형사들을 가장 괴롭힌 것은 바로 이 명제였습니다. 피의자인 두 남성이 사망했기에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명예스럽게 종결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여성을 불렀는지, 왜 살해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줄 입이 영원히 닫혀버렸기 때문입니다. 유가족들은 억울함에 가슴을 쳤고 대중은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완전 범죄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육신과 함께 비밀을 묻으려 했던 그 순간 진실은 0과 1의 숫자가 되어 클라우드 서버와 메모리 칩 안에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사망한 가해자들과 피해자들의 휴대폰 4대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에 착수했습니다. 이것은 죽은 자들과의 두뇌 싸움이자 삭제된 시간을 복원하는 집요한 추격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암호가 풀리는 순간 경악스러운 살인의 시나리오가 모니터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범행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기획된 사냥이었습니다. 포렌식 결과 가해자들은 범행 3일 전부터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소름 끼치는 단어들을 검색했습니다. 사람 기절, 백초크, 후두부 가격. 단순히 싸우는 방법이 아니라 사람을 무력화시키고 제압하여 목숨을 끊는 구체적인 살인 기술을 연구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호텔에 들어가기 전 자신들의 도주 경로가 아닌 자살까지 검색했습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돈을 뺏은 뒤 만약 실패하면 죽음까지 각오했던 그들의 극단적인 심리 상태가 데이터로 증명된 것입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텔레그램 대화 내역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준비됐냐? 응, 작업하자. 죽일까? 그래, 보내버리자. 인간의 생명을 논하는 대화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건조하고 잔인했습니다. 그들은 피해자들을 돈으로만 봤습니다. A씨를 유인해 돈을 뜯어내려다 실패하자 주저없이 살해를 공모했고 곧바로 B씨를 다음 타겟으로 삼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에게 살인은 코인 투자 실패를 메꾸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특히 경찰이 주목한 것은 범행 도구의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마트 CCTV와 카드 내역을 대조한 결과 그들은 케이블 타이와 청테이프뿐만 아니라 흉기까지 미리 준비해 가방에 넣고 다니며 범행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호텔 객실은 그들이 고르고 고른 최적의 도살장이었습니다. 수사팀은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사건을 완벽하게 재구성했습니다. 4월 8일 입실, 도구 세팅, 4월 8일 밤 지인 A씨 유인 및 살해, 4월 9일 새벽 시신 방치 후 술판, 4월 9일 밤 구직자 B씨 유인 및 살해, 4월 10일 아침 경찰 방문 및 투신. 디지털 증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법정에서 그들을 심판할 수는 없게 되었지만 경찰은 이 명백한 증거들을 토대로 사건을 계획적 강도 살인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우발적 범행을 주장할 뻔했던 죽은 자들의 변명은 그들이 남긴 검색 기록과 메시지에 의해 산산조각 났습니다. 가해자들의 휴대폰 속에 담긴 것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돈에 눈이 멀어 괴물이 되어버린 청춘들의 비틀린 욕망 그 자체였습니다. 파주 호텔 21층의 문은 다시 닫혔습니다. 폴리스 라인은 걷혔고 사람들은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그 앞을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 방에 남겨졌던 피비린나에 나는 욕망의 기록은 우리 사회에 지워지지 않는 흉터를 남겼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강력 범죄 그 이상의 질문을 던집니다. 20대 초반의 청년들, 인생에서 가장 빛나야 할 시기를 보내던 그들은 왜 괴물이 되었을까요? 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 것은 코인 투자 실패와 빚이었습니다. 하지만 빚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악마가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그 부채를 해결하려 했던 방식, 바로 타인의 고통을 담보로 나의 욕망을 채우려는 극단적인 이기심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터넷 어딘가에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이 넘쳐납니다. 누군가는 그 유혹에 이끌려 위험한 곳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누군가는 그 유혹을 미끼로 덫을 놓습니다. 파주 호텔 사건의 가해자들은 바로 이 한탕주의가 낳은 가장 비극적인 돌연변이일지도 모릅니다. 땀 흘려 일하는 가치보다 클릭 한 번으로 얻는 수익이 더 숭배받는 세상에서 생명의 가치는 코인 차트의 숫자보다 가볍게 취급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을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연락 온 친구를 믿고 나갔던 A씨,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일자리를 찾았던 B씨. 그녀들의 죽음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그 신뢰와 절실함을 이용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들은 죽음으로 도망쳤지만 그들이 남긴 파괴된 가정과 상처받은 영혼들은 여전히 이 땅에 남아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욕망이 도덕을 앞지를 때 평범한 일상은 언제든 지옥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지옥을 만드는 것은 괴물이 아니라 우리 곁에 평범한 이웃일 수도 있다는 섬뜩한 진실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록한 이 잔혹한 페이지가 또 다른 비극을 막는 작은 경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의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지금까지 심야수첩이었습니다.